안녕하세요. 11월 5일에 교통기사 실기를 보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기사 시험들보다 상대적으로 준비를 많이 못해서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본 교통기사 4회의 문제와 풀이 방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시험장에서의 기억과 시험이 끝나고 관연도 기출을 활용해서 복원했기 때문에 실제 문제와는 차이가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관연도 문제와 비교하면 전체적인 난이도는 평이한 수준이었습니다만 관연도에서 나오지 않았던 문제들이 소수 있었습니다. 전체 문제수는 25문제이고 한 문제당 4점씩 배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두 문제는 풀지 못한 문제였었는지 시험이 끝나고 기억이 나지 않아 준비를 못하여 총 23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문제는 교통사고랑 관련돼서 사업의 경제 수명을 구하고 이유를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할인율은 10%로 주어져 있고 초기 설치 비용 4천만원, 매년 유지 비용 1천만원, 교통사고 한 건당 비용 400만원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순현재 가치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많은데요. 순현재 가치 문제는 이렇게 표를 추가로 그려서 해결하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설치 마이너스 4천인데 계산의 편의를 위해 공 2개씩을 날려서 생각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40, 매년 10씩의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교통사고 한 건당 비용이 4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감소 건수랑 곱해서 편익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연차마다 편익과 비용의 차를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걸 이제 할인율로 나누어서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로 환산한 편익 비용을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40, 16.36, 10.18, 16.53, 15.03이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누적을 해서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40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3.64, 2년차가 되면 마이너스 5.46, 그리고 3년차가 되면 11.07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 수명 문제가 지난 관연도에서는 안 나왔었던 것 같아서 좀 당황을 했는데 이제 생각을 그냥 간단하게 해서 순현재 가치가 양수가 되는 시점에서부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3년차라고 정답을 구했습니다. 다음 문제는 조사 방법을 쓰는 문제인데요. 특정 시설물을 유출입하는 사람 또는 차량의 대수를 단위 지표로 환산하여 나타낸 양적인 척도로 원단위 산정을 목적으로 시설물 특성별로 유발되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량과 통행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통대책 수립, 도시계획 및 개발 등에 따른 유발교통량 예측, 교통영향평가, 교통유발 부담금 제도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이 조사 방법은 교통유발 원단위 조사입니다. 다음 문제는 차로수 균형 원칙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렇게 차로수 균형과 관련돼서 그림을 그리거나 계산을 하는 문제는 몇 번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원칙에 대해서 괄호를 쓰는 문제는 안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차로의 증감은 방향별로 한 번에 한 개 차로만 증감하여야 한다. 2번 도로의 분류 시에는 분류 후의 차로수의 합이 분류 전의 차로수보다 한 개 차로가 많아야 한다가 정답입니다. 이번 문제는 차로군 분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관연도에서는 본 적이 없었던 문제라서 좀 당황을 했었는데요. 좀 생각을 해보거나 그림을 그려서 보면은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공용 좌회전 차로군이 있을 때 VSTL이 공용 좌회전 차로를 이용하는 직진 교통량,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전체 교통량이겠죠. 이 전체 교통량 이거를 VSTL이라고 하고 이렇게 있으면 요 앞에 도착을 하는 직진 교통량이 VLF라고 이제 설명이라고 해석이 돼요. 이 문제를 보면 이 두 가지 경우에서 VLF와 VSTL의 대수관계를 묻는 건데
VSTL이 더 크다는 거는 이 전체 그냥 직진을 하는 교통이 이 앞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대기를 하는 차량보다 더 많다는 소리고, 이게 더 크다는 얘기는 전체 여기서부터 오던 차량보다 이 앞에서 대기하는 차량이 더 많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VSTL이 VLF보다 큰 경우는 직진과 좌회전의 통합차로군이라고 해석이 되고, VSTL이 VLF보다 작은 경우에는 실질적 전용 좌회전 차로군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회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VSTR이 VRF보다 큰 경우에는 직진과 우회전의 통합차로군이 되고, VSTR이 VRF보다 작은 경우에는 실질적 전용 우회전 차로군이 됩니다. 다음 문제는 조사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1번, 면접자가 조사 대상자를 직접 대면하여 질문을 면접원이 직접 기록함으로써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면접조사입니다. 2번, 질문이나 문제를 만들어 대상자의 생각, 의도를 데이터화하는 방법. 설문조사입니다. 3번,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통계, 매체 등을 통해 자료를 조사하는 방법. 문헌조사입니다. 다음 문제는 평균 차두거리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제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왔었던 문제여서 그냥 기출문제에서 나온 대로 풀게 되면 60km/h를 미터 단위로 바꿔서 분자에 올려주고, 도로의 용량을 분모로 내려주게 되면 바로 이제 정답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풀지 않고 그냥 평균 차도 거리의 의미를 생각을 해도 충분히 풀 수가 있는 게, 평균 차도 거리라고 하면은 각각의 차 간에 어떤 각각이 얼마나 떨어져 있나 이거를 묻는 거잖아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요걸 생각을 하면 당연히 몇 미터, 한 대 몇 대당 몇 미터 떨어져 있다가 나오니까 평균 차도거리로 하면은 미터 퍼 대가 되겠죠. 그럼 미터가 분자에 있고 대가 분모에 있으니까 도로의 용량의 대가 분자. 그렇기 때문에 도로의 용량이 분모로 올라가게 되고, 교통류에서는 길이가 분자에 있으니까 교통류가 그대로 분자로 가게 식을 세워서 푸는 걸로도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0m 퍼 대가 됩니다. 다음 문제는 누적 주차 수요 예측 방법을 이용해서 주차 수요를 산정하는 문제입니다. 누적 주차 수요 예측 방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거 표를 연장해서 그려서 풀게 되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적 이런 식으로 해놓고 풀게 되면 125, 103, 430, 391을 빼면 46, 그리고 72, 116, 104, 110, 42, 마이너스 121, 마이너스 127이 됩니다. 주차 수요를 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감소가 되는 부분부터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누적을 구하면 125, 근데 여기에 37대가 주차를 하고 있었죠. 37 하면 162, 그래서 그 누적을 해서 하면 265, 311, 383, 499, 603, 713, 755. 답은 755대가 정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는 수년제 가치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수년제 가치를 구하는 문제는 바로 그냥 표를 연장해서 그려서 푸시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에서 편익을 뺀 것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 100, 근데 위에는 전부 다 0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게 되고요. 혹시 문제에서 위에 마이너스 있다면은 그걸 빼주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할인율로 나눠야 되는데 1년차 때는 1.1로 나누고 1.1의 제곱으로 나누고 1.1의 3승으로 나누고 4년차에는 1.1의 4승으로 나누고 5년차에는 1.1의 5승으로 나눠서 이제 할인율을 통해서 이 미래의 편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편익 비용을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면 여기서는
8.18, 그리고 2년차는 24.79, 3년차는 30.05, 4년차는 34.15, 5년차는 49.67이 됩니다. 그냥 그리고 MPV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걸 전부 다 더해주시면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는 56.84 이렇게 나오게 돼서 56.84가 정답이 됩니다. 네, 다음 문제는 교차로에서 도착량이 시간당 600대일 때 30초 동안 세대가 도착할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공식부터 설명을 드리면 공식은 P는 X 팩토리얼 분의 M의 X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M승입니다. M은 시간당 도착량일 때 30초 동안 원래 도착하는 기대해야 할 수 있는 도착량이 되고, X는 세대가 도착할 확률에서 이 세대가 S가 됩니다. M 같은 경우에는 600대 per 시니까 이거는 3600초에 600대가 도착한다는 얘기이고, 그러면은 1120으로 나눠주면 30초에는 5대가 도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M이 5가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3 팩토리얼 분의 5의 3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5승, 요거는 이제 공학용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을 해주게 되는데, (0.14037)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확률은 보통 정답에서는 퍼센트 단위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14.04% 해주면 정답이 됩니다. 이 문제는 수단별로 선택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공식부터 쓰면 2의 U의 B 플러스 2의 U의 S승 분의 지하철이기 때문에 2의 U의 S승을 올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2의 마이너스 0.88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0.95승 에다가 지하철이니까 2의 마이너스 0.95승을 해주면 정답은 51749, 퍼센트로 나눠야 되면 51.75%가 됩니다. 이번 문제는 제동거리와 마찰 계수가 주어졌을 때 주행 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어느 주행 속도가 V라고 했을 때 이 V로 가다가 갑자기 멈췄을 때 얼마나 이동을 하는가 라고 하면은, 이거에 대한 공식은 V 제곱을 이 도로의 경사와 마찰 계수를 더한 것과 254를 곱해주게 돼서 구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걸 반대로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5m는 254에 경사는 없다고 했으니까 0.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넘겨서 풀어주게 되면 V는 루트 35 곱하기 254 곱하기 0.3, 공학용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51.64가 나오게 되네요. 정답은 51.64km/h입니다. 문제는 적정 황색 신호 시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공식부터 설명드리면 적정 황색 신호 시간 T는 T 플러스 2A분의 V 플러스 V분의 W 플러스 L입니다. W 플러스 L은 자동차 길이와 교차로 폭을 더해준 값이고, 이 V 같은 경우에는 교차로 접근 속도, T는 인지 반응 시간, A는 감속도가 됩니다. 이 공식에서 주의를 해야 될 점은 이 교차로 접근 속도 V를 미터 퍼 세크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60km/h는 3.6으로 나눠줘서 3.6분의 60 m/s. 그래서 요 값을 이제 공식에다 넣어주면 됩니다. 적정 황색 신호 시간 YT는 인지 반응 시간 1초 더하기 3.6분의 60을 2 곱하기 감속도 5m/s로 나눠주고, 교차로 폭과 자동차 길이를 더한 25m를
속도 v 3.6분의 60으로 나눠줘서 결과는 4.1666 4.17초가 정답이 됩니다. 이는 100만 대당 사고율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하루 평균 교통량이 29,000대이기 때문에 1년 교통량으로 하면 365를 곱해 주어야 합니다. 비례식을 생각을 하면 연간 사고 건수, 즉 하루 평균 교통량이 29,000대일 때 연간 사고가 58건이 일어난다는 얘기니까 58건 대 365 곱하기 29,000,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고 건수 대 100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 건수를 생각을 하면 이 x는 58에다가 10의 6승 곱하고 365 곱하기 29,000 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x를 구하면 5.479, 그래서 5.48, 정답은 5.48이 됩니다. 다음 문제는 필요한 표본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실내 구간 95%, 표준편차 300, 허용오차 100입니다. 공식부터 설명을 드리면 표본수 n은 2분의 k 곱하기 s 그리고 전체를 제곱한 게 됩니다. k 같은 경우에 실내 구간이 95%에서는 1.96이 되고 표준편차 그리고 허용오차 분모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하게 되면 1.96 곱하기 300을 100으로 나누고 이걸 전체를 제곱을 하게 되면 34.5744가 되는데요. 표본 수가 소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35개, 정답은 35개입니다. 다음 문제는 유효보도폭과 보행교통유율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유효보도폭은 전체 보도폭원에서 방해폭원을 빼주는 건데요. 방해폭원은 0.9m 그리고 1.5m를 더해서 2.4m가 되고 결과적으로 유효보도폭은 2.6m가 됩니다. 보행교통유율은 공식부터 설명을 드리면 15 곱하기 유효보도폭분의 15분 첨두교통량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1625 나누기 15 곱하기 2.6이 되겠죠. 결과값은 41.67, 단위는 인, 분, 퍼, 미터 이렇게 됩니다. 다음 문제는 도로의 이상적인 조건에 관한 문제인데요. 또 관연도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은 됩니다. 차로폭은 3.5m 이상, 측방여유폭 1.5m 이상, 교통료 규성은 승용 자동차입니다. 도로 경사는 평지입니다. 이번 문제는 횡단보도에서 유효 녹색 시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빈칸을 보면 위쪽 요 점선이 의미하는 것은 포화 유율, 그리고 아래쪽은 유효 녹색 시간입니다. 다음 문제는 시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제 20분의 20의 시력은 그냥 간단하게 1.0, 50분의 20은 0.4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친숙하게 생각을 하면 되시고요. 비례식을 이용해서 푸시면 편합니다. 1.0인 사람이 30m에서 보고 0.4인 사람은 몇 미터에서 볼까 인데 이제 글씨가 1.5배 크기이기 때문에 1.5로 나눠주게 돼서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계산을 하게 되면 18m가 나오게 됩니다. 이번 문제는 소비자 잉여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공식을 기억하고 있다면 이번 문제를 먼저 푸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Q1 플러스 Q2 그리고 C1 마이너스 C2인데요.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면 통행량이 X축에 비용이 Y축에 되게 되면 C1일 때 통행량이 Q1, C2일 때 통행량이 Q2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직선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데요. 이제 위에 공식의 의미를 생각을 하면 Q1, Q2의 절반을 C1에서 C2를 뺀 걸로 나눠주게 되는 거니까 C1에서 C2에 뺀 것은 여기, Q1, Q2의 절반은 여기쯤이 되겠죠. 그럼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된 사각형의 면적이 나올 텐데 이제 요 넓이랑 요 넓이랑 같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빗금을 칠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 형태가 됩니다. 다음은 포화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포화도 VC는 유효 녹색 시간비 분의 교통량비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량비 같은 경우에는 총 교통량 분의 접근 교통량로 구할 수 있고, 유효 녹색 시간비는 전체 주기 시간 분의 유효 녹색 시간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 주어진 숫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험 시간에 외우질 못해서 관연도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120분의 40을 1800분의 150으로 해주게 되고 결과는 0.25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이용자 균형 상태에서 경로별 통행량 XA, XB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용자 균형 상태라는 말은 CA가 CB랑 같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총 통행량이 2000이면 XA와 XB를 더한 게 2000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넣어보면 XB는 2000 XA이고 CA랑 CB랑 같기 때문에 10 플러스 0.005 XA는 15 플러스 0.02 2000 XA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방정식의 해를 구하게 되면 XA는 1800, XB는 200이 됩니다. 다음 문제는 설명에 해당하는 것을 쓰는 문제입니다. 설명은 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벗어난 차량의 길박,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탑승자의 상해 및 차량의 파손을 최소화하는 것, 차량을 정상 진행 방향으로 복귀시키고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억제하는 것인데요. 정답은 방호책입니다. 또는 방호 울타리라고 해도 되고요. 다음 문제는 표본 추출 방법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표본 추출은 확률 추출과 비확률 추출로 나누어져 있는데 보통 확률 추출을 외워둬서 풀게 됩니다. 그래서 확률 추출은 일반 단순 무작위 추출, 층별 추출, 계층 추출이라고도 하고요. 분지 추출 또는 짐락 추출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체계적 추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가 확률 추출이 되고 편의 추출, 판단 추출, 할당 추출, 응모 추출이 비확률 추출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준비한 해설 영상이 모두 끝났습니다. 12월 13일에 합격 발표가 있는데요. 합격을 하게 된다면 이제 공부 방법,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사용한 교재는 무엇인지와 관련돼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